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순조롭게 흘러간 듯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뉴욕 증시에서도 그간 급등 흐름을 보인 반도체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증시도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투톱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 매물들을 쏟아져 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급등하며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하면서 현재 시간 0.83% 내린 7,4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하지만 로봇주 위주의 강한 상승이 보이면서 현재 시간 0.33% 오른 1,2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새로 썼던 코스피 오늘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부터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7,300선 지지도 위협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후에는 낙폭 축소해 나가면서 7,4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소외받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입니다. 1,215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후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만 현재 시간 다시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대규모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어제 8조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이 오늘도 4조 2천억가량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 역시 오늘 3조 2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치열한 수급 공방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8,700억 넘게 순매수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 모두 쌍끌이 매수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3,300억가량, 기관도 1,0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만이 4,200억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금 확대되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다시금 1,460원대로 올라선 외환 시작입니다. 현재 시간 1.15% 오른 1,4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APR이 유럽 지역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APR은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3% 증가한 5,934억 원, 영업이익은 173% 늘어난 1,52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단일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비수기인 1분기에도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세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내 매출 성장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고 아시아에선 에이프릴 스킨 브랜드 및 미용 의료기기 수출 수요 증가로 2분기에도 매출 성장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초과 수요 발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럽 및 B2B 고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업종 내 독보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APR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이더니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현재 시간 8.84% 오르면서 43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과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의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총 2조 1,308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아시아 소재 선사와 1조 7,787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9월 30일까지로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12% 수준입니다. 또한 별도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521억 원 규모의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2척 공급 계약도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2%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2029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 선박은 이번 계약으로 총 94척이 됐고 수주 금액 또한 108억 1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연간 목표인 233억 1천만 달러의 46.4%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어제 호실적 발표로 어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양측 모두 주가가 내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HD 현대중공업 5.63% 내리면서 65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내리면서 4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10% 관세를 발동했었는데요. 이 역시 오늘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새롭게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1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해당 관세를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원고 업체들에게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는 명령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행정부는 이 시점부터 관세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었으며 재판부가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보편적 적용엔 거부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은 이익 실현 매물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낙폭이 축소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연내 9,000포인트까지도 달성 가능하다며 상단을 일제히 높여잡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이 쉬고 있습니다. 어제도 크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늘 코스피는 1%가량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부터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물 매도도 어제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이번 주에 월요일, 수요일에 우리 시장이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고 반도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튀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놀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쉬운 것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러면 결국에는 이 선물 시장 쪽에서 순매도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기대도 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아니면 전력기기, AI 인프라 쪽이 한번 튀어 올랐죠. 그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의 최근의 공식은 다음은 자동차 로봇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어제 오늘 자동차 로봇주들이 좋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업종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번 한 주를 마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시장은 여전히 시청자분들도 기대 많으시죠? 우리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도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종목은 뭘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리포트, 우리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주고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콕콕 집어준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시티그룹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기존의 7,000포인트로 제시를 했다가 이번에 8,500포인트까지 눈높이를 또 상당히 높였습니다. 많은 유수의 해외 투자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8,000에서 8,500 정도를 눈높이로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은 요거보다는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를 더 높여잡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시티그룹도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8,500까지 제시를 했는데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내년에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장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올해 2026년에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올해에는 GDP 성장률 2.2%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다, 더 높여야겠다라고 시티그룹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거의 3% 가까이 2.9%로 GDP 성장률 올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도 2.1% 예상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2.4%의 경제 성장을 한국, 대한민국이 기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의 근거는 역시나 강력한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너무나 잘 팔리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큰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올 것이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단순히 국한해서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내수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2.9%로 눈높이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쟁이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유가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나온 이후로 또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데 고유가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이나 경제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시티그룹은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고유가 영향을 좀 피하기 위한, 회피하고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적절한 재정 부양책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부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퍼주기 아니냐, 돈 풀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있는데 시티그룹은 오히려 이게 시적절한 재정 부양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에 조금씩 발현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시티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도 막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상외로 원유를 잘 공급받고 있다라고 시티그룹에선 평가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동에 아랍에미레이트랑 또 긴밀하게 최근에 라포를 형성했잖아요. 이러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의 가지고 오는 원유나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더 대체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원유들이 생각보다 예상외로 견조하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그리고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티그룹은 우리나라 결국에는 반도체가 지금 매우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유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이 다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 반도체가 고유가를 이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2026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을 YOY 작년 대비해서 177%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긴 합니다만 전례 없는 반도체 구조적 수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메모리 커스터마이제이션 트렌드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게 아주 좋은 구조적 수혜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LTA, 계속 말씀드리는 장기 공급 계약 이것도 결국에는 업사이클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조금 더 이 호황을 길게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례 없는 반도체 구조적 수혜, 구조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매우 좋은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 반도체 얼마만큼의 수출량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예전에 90년대부터 쭉 보여주는 자료인데 자, 이때 2007년에서 2011년 이때 아이폰이 탄생을 하고 스마트폰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매우 많이 하면서 이때 한번 또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인 호환, 구조적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쭉 보급이 완벽하게 되고 나니까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죠.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이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이 발현될 때보다 훨씬 더 큰 수출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고 시티그룹에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수혜를 받는 전례 없는 구조적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반도체 업체 업종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연간 순이익을 높여주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반도체만 올라가면 뭐하냐라고 이제 약간 소외된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 인프라, 전력기 기주 너무 잘 가잖아요. 실적도 좋고 해외 수주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조선, 지금 조선이 조금 쉬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미국 쪽에서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뭐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LNG 관련된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어제 오늘 자동차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뭐 로봇과도 연결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산업은 미국과 강력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또 이익 성장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올해 차근차근 실적이 올라가는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조선, 자동차 업종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연간 순이익의 증가에 분명한 한 축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됩니까? 8,500까지 코스피 간다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CT가 콕콕 찍어준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역시 가장 기본은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를 어쨌든 SK하이닉스보다 더 좋게 보고 있는 듯한 선택, 픽을 해줬고요. 유진테크, 두산 이런 종목들을 골라줬습니다. AI 추론 시대에 이제 도래를 했고 이게 앞으로 메모리나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장기 수요 탄탄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트렌드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줬고요. 전력망 관련해서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을 뽑아줬더라고요. 미국 내 변압기 생산의 독보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고 강한 이익 성장, 지금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단가가 이 효성중공업이 400만 원이 넘으니까 비싸 보이지 LS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있다라고 CT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망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을 찍어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렇게 AI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CT가 오히려 다른 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화장품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골라줬고요. 그리고 게임주와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하나씩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너무나 잘 가고 있죠. 유럽 쪽에서도 잘 팔리고 미국 내에서도 오프라인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계속 간다라는 생각이고 아모레 퍼시픽과 파마리서치가 또 약간 의외인데 아모레 퍼시픽은 코사렉스가 미국에서 어쨌든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 파마리서치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에 뭐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쭉 꺼지고 있지만 인바운드 관광,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결국엔 리쥬란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성장성도 충분하다. 오히려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게임즈 중에 NC소프트, 크래프톤 제시를 해줬고요. 강원랜드도 특이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내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카지노의 이런 이점을 확인을 하면서 카지노 분야 최선호주로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다른 게 아니라 강원랜드를 제시해줬다라는 것도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지금 추이, 분석해보시고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에 미국 무역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1970년대 무역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관세 적용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 소상공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대법원에서 무산된 2025년 관세 조치를 우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명령에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바로잡거나 달러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역 적자가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판결은 2대1로 갈렸고 일부 재판부는 소상공인 측 손을 들어주기엔 이르다는 의견을 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TV 박근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전문위원은 또 오늘 어떤 섹터,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지켜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니 해도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안에서도 3D 패키징 쪽을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참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거이기도 한데 특히 3D 패키징을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네. 이제 반도체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이제 칩과 기판을 연결을 시켜주는 네. 패키징이 발전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성능을 우리가 온전히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3D 패키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D는 그냥 말 그대로 평면입니다. 이제 기판에다가 칩과 메모리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띄워서 놓는 게 바로 이제 2D 패키징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이제 GPU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TSMC에서 코어아웃 패키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네. 2.5D 패키징이라고 표현하죠. 2.5D 패키징은 칩과 기판 사이에 인터포저라는 게 들어가죠. 그게 이제 2.5 패키징이고 3D 패키징은 칩 위에 GPU나 CPU 위에 바로 메모리, HBM 같은 메모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과 메모리의 거리를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D 패키징인데 이번에 이제 젠스망이 올해 2026년 CES나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 이 3D 패키징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좀 하기도 네. 했었죠. AI 시대 게임 체인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3D 패키징이 이제 2034년도까지 지금 현재 규모에서 한 4배 정도 커지는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연평균 성장률 한 15% 내외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와 함께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3D 패키징은 이제 어쨌든 GPU나 이런 AI 칩을 만들 때 핵심적인 기술, 이제 핵심적인 패키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3D 패키징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리노공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리노공업 하면은 떠오르는 좀 그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IT 쪽에서는 1위를 기록을 그렇죠. 하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따진다라고 하면 일단 리노공업의 1위는 아닌데 시장에서 그만큼 리노공업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리노공업을 슈퍼을이라고 부릅니다. 슈퍼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갑질한다 해서 을이 이제 한마디로 벤더가 이제 어떤 가격적인 결정력을 갖고 있어서 슈퍼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히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리노공업은 이런 어떤 기업적인 분석 빼고 이제 8,600억 정도 대주주 매도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일단 떨어진 부분들에서 사실 더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옆으로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대표 아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녀들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좀 되던데 자녀들도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자녀분들이 그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왜 팔았나라고 했더니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해서 그 자산운용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파는 게 좀 가장 좀 잘 파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좀 받을 수도 있죠. 네. 일단 3D 패키징과 리노공업을 연결을 시키면 이제 3D 패키징 계속적으로 뭔가를 위로 이제 쌓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층이 높아질수록 테스트 소켓 수요가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서 이제 포인트 보통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3D 패키징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D 패키징 외쪽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보통 AP라고 얘기하는 이런 칩들이 이제 2나노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나노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테스트 소켓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은 우리가 보통 물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Q도 늘어나고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P도 늘어나는 가장 좋은 어떤 업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뭔가 붙일 때는 이제 한미반도체다. 뭐 이런 네. 것들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대명사인데 일단 주가 흐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제 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는 종목이죠.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좀 약간 부침이 크긴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3D 이제 패키징은 아무래도 3D 적층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붙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붙이는 거에 이제 본딩 장비에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관련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HBM4E 시작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 이제 TC 본도에서는 사실 한미 반도체 적수가 없었죠. 실질적으로는 하나 세미텍이 좀 치고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서 이제 뭐 LG전자도 하고 이제 하나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도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그쪽에서 얼만큼 선점을 하는지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 이슈를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네네. 왜 그랬냐면 한미 반도체는 사실 SK 하이닉스 기반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조금 삐진 거죠.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마이크론 쪽으로 좀 옮겨갔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거래가 없었죠. 이제 거래가 왜 없었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 세미스라고 하는 장비 회사가 과거에 세크론이라는 회사였었는데 소송전을 벌였었습니다. 세크론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랑 소송전 하다가 심지어 한미반도체가 이겨버렸죠. 그렇게 그때서부터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약간 미운털이 바뀌었었는데 워낙에 이제 그 대체 불가적인 그 본딩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화해 모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긴 좀 약간 그렇고요. 네. 아무튼 정리를 하면 3D 패키징 그다음에 HBM4 이쪽에서의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리노공업과 한미 반도체를 일단은 3D 패키징 쪽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3D 패키징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보면 좋을까요? 네, 해성 DS를 좀 준비를 해성 했는데요. DS? 해성 DS는 우리가 보통 리드 프레임 전문 기업으로 많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리드 프레임은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아주 얇은 실 같은 소재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해성 DS를 기판과 이제 이 3D 패키징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가 왜 3D 패키징과 이제 연관이 있냐면 3D 패키징은 데이터 처리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HBM 기준으로 열이 85도까지 올라가면 담고 있는 혹은 옮기고 있는 데이터가 모두 소멸을 한다라고 해서 이 이제 GPU 위에 바로 HBM을 올려버리는 3D 패키징에서 이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냉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히트 슬러그를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향으로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3분기서부터 양산해서 납품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퀄 테스트 중이라는 점. 이 히트 슬러그라고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칩이랑 냉각 장치 중간에 들어가는 아주 차가운 금속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3D 패키징에서 폭풍의 눈이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품으로 시장에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DDR4, DDR5 같은 경우는 DDR4는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DDR5는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공급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사실 지금 75,000원을 좀 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해성DS 과거에 75,000원, 75,000원 오면은 맞고 떨어지고 했었었는데 지금 세 번째 도전해서 8만 원대 라인을 지키는 데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를 탑픽 종목 3D 패키징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박근호 위원의 선택 돈 되는 sek터. 두 번째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 모든 집중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조선을 또 이제 약간 잊어버리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자, 반도체 올랐고 자동차 어제 오늘 따라갔고 다음 주에는 조선주 갈 수 있을까요? 네, 조선주.
이제 방송 전에 앵커님을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조선주는 운이 정말 좋은 섹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적이 견인이 되면서 바닥잡고 올라가다가 좀 쉴만하면은 이제 뭐 좋은 MRO 이슈가 나오고. 그렇죠. MRO 얘기가 나오고 또 쉴만하면 뭐 LNG 얘기가 나오고 알래스카 얘기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제 네. 쉴만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좋은 이슈들을 던져주는데 이번에도 시장이 좋은 이슈를 하나 좀 줬죠. 일단 조선업이 이제 중동 전쟁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수주적인 측면에서 약간 느낌은 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제 수혜를 받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뚫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해운사들이 발주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같은 양을 늘리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동량은 늘어나진 않지만 이 어떤 배의 어떤 숫자는 굉장히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해운사들이 이제 발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선사들은 반대로 수주를 좀 많이 하겠죠. 1월서부터 3월까지 글로벌 누계 발주를 보면 이게 이제 영국 이제 그 해운조선 그 리서치 기관 이제 클락슨에서 나온 건데 1,758CGT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CGT라는 것은 이제 톤을 어떤 배의 어떤 용량과 관련돼서 환산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최근에 어떤 뉴스들 보면 굉장히 수주를 잘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조선주가 이번에도 좋은 이슈를 받으면서 다음 턴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종목 좀 선별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 뭐 볼까요? 네, 요즘에 좀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과거에 가장 화끈했던 종목인데 좀 주춤하죠.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 지금 암모니아 운마선 3척을 5천억에 수주를 했다. 그다음에 VLCC, 베리라지, 캐리어죠. 10척과 LNG 운반선 4척 등 18척을 32억 달러 기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오션에 대한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 흐름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6월 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최종 사업자 그 발표가 6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과 원팀 이뤄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안개 속이긴 한데 이제 독일이 어떤 조선사들의 능력보다도 우리가 니네 배를 사주면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 이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또 국민 입장에서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무슨 배를 뭐 수주를 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죠. 바로 이제 엔진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급등을 좀 했는데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엔진이 발전한다라고 해서 사실 엔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데이터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엔진은 정전이 됐을 때 비상용으로 발전하기 위한 엔진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엔진사들이 수주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죠. 수주하면서 엔진사들이 어떤 테마를 형성했던 엔진 같은 경우는 비상 엔진이 아니라 이제 상시 발전용 엔진이죠. 어떤 그 다른 전원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배에서 쓰는 엔진을 일단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가 보통 이제 배 엔진은 2행정 엔진이랑 4행정 엔진이 있는데 2행정 엔진은 이게 뭐 건물 한 2층, 3층 높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속 엔진이라고 하는 4행정 엔진을 여러 대를 갖다 놓고 쓰기 때문에 이 4행정 엔진 속에서 좀 약간 강점이 있는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좀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중속 엔진 IP 홀더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할 때 IP 홀더, 지적 재산권을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지 않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제 중속 엔진에 한해서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상당히 좀 잘 빠졌습니다. 일단 매출 54%, 영업이익 10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최선호주는 삼성중공업을 좀 골라봤습니다. 바로 갈까요? 네. 삼성중공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분기 이제 LNG와 FLNG 이제 부유식 LNG 효과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2% 급증을 했다. 영업이익이 이제 2,731억을 상당히 좀 잘 뽑아낸 상황이죠. 최근에 이 중공업 관련주들과 관련돼서 뉴스를 보다 보면 물론 이런 수주, 뭐 얼마의 영업이익을 냈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사실 원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후판이거든요. 배의 겉면을 이루는 아주 두꺼운 철판을 후판이라고 하는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격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조선주, 방산주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수주 잔고 부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한 3년치 이상을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실적은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의 타임이 또 다시 찾아올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종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투자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자금을 회수했다. 블랙록의 한국 ETF인 EWI에서 수요일 하루 만에 4억 900만 달러, 우리 돈 약 5,600억 원이 빠져나갔다. 이는 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출로 기록됐다. 코스피 지수는 AI 공급망 기업들의 강세에 당일 6%나 폭등했다. 올해 들어서만 75% 넘게 치솟으며 전례 없는 수직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단기간에 급등한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고점에서 위험을 관리하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공매도 세력 역시 필연적인 시장 조정을 예상하며 하락 배팅을 대폭 늘렸다. 5거래일 연속으로 총 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시장을 떠났다.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장사들의 향후 순이익은 2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급 랠리가 지속될지 아니면 폭락의 전조일지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서 0.7%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1204포인트, 120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물에서 4조, 5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8천억 원 넘게 좀 매도를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러면 누적 잔고가 순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현황은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이번 주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과 종목들 이야기 하나씩 나눠볼 텐데 오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뭐 오늘은 주인공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뭐 다 올라가고 오토에버는 상한가 가고
막 모비스도 10%넘게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침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좀 강했죠. 네. 로봇주들이 강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다가 일단 조금 아침만 하더라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시가 넘어서면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겠다. 다음 달 중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이슈가 나오면서 오토에버가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들어갔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10%대 넘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몰랐던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이제 상장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지수가 조금 오늘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 특히 이제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 오늘 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우리가 지난 수요일처럼 뭐 10%대 올라갔다. 그럼 과연 현대차가 오늘 이만큼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요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다 보니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현대차로 극심하게 몰린 현상들이 나타난 부분들도 나름 어떻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죠. 현대차 투자분들은 운까지 겹치면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로봇 밸류냐 아니면 일반 밸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로봇 밸류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뭐 포인트를 좀 나타내게 된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못 미치는 부분들인데 거래량이 오늘 좀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분기 바로미터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매우 좋았고 이제 다음 바통으로 현대차 그룹이 이어받고 로봇이 이어받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디가 바통을 이어받을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궁금하네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텍입니다. 뭐 그래도 역시 반도체가 이 시장의 대장이고 시장을 끌어간다라는 것은 아무도 뭐 이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기판 쪽으로도 관심들이 많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못지않게 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상태에서 심택이 또 기판주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지금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갭 상승을 했고 오늘도 9%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택도 우리가 산일전기와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2배 가까이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PER이 네. 21배에서 25배로 바꿨고 올해 EPS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3년 정도 이상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에 PER까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호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증권가들은 목표가를 올려잡는데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판주들도 여전히 강하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특히 반도체에서 이제 기판, 여기 전력 인프라 이것은 핵심 주도주죠. 네. 핵심 주도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삼성전기를 못 담았던 분들이 오히려 심택 같은 경우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여지는 거죠. 심택 같은 경우 수급 상황을 놓고 보면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4월 넘어서부터 한 달 반 넘게 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동참을 시작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가수급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현재 지금 갭상승 이후에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 뭐 삼성전자 쉬어가니까 반도체 쉬는 거 아니야? 다른 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삼성전자 어차피 뭐 기판 얘기 나왔으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하면 못 산다. 절대로 버리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신규로 자금 있다라면 뭐 앞서 언급됐던 현대차 그룹주들 조금 매매하는 것들을 좋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삼성전기가 한 100만 원 도전하지 않을까요? 그쵸. 뭐 그런 네. 뭐 도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 심택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택,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뭐 추세가 엄청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기가 98만 8천 원까지 도전했다가 그렇죠. 9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예. 뭐 다시 한번 트라이 하겠죠. 심택도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뭐 거의 삼성전기와 비슷한 수준의 각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어쨌든 요즘은 가는 게 가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기판 쪽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담았다 생각하시면 기판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조언을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APR입니다. 자, APR도 이게 참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독보적이에요. 이 주가 차트가 뭐 다른 반도체 종목 못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꼭 반도체만 주식이냐, 전력 인프라만 주식이냐, 그런데 그 외에 몇몇 주식들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APR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APR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달바글로벌 말씀드렸는데 달바글로벌도 한때 이제 그런 수였고요. APR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시 시세가 붙으면서 오늘 9%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호실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로봇주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화장품,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도주가 쉬면서 대안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우리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죠.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갭매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네. 갭매우기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대안주들이 그 틈새를 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APR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가면 50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또 주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어제 거래량을 오늘 거래량으로서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음봉 거래량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양봉 거래량이 그보다 높다라면 전환형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차트상 전환형 신호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직전 고점인 47만 원 부근을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놓고 본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APR을 공략하시는 것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PR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아까 앵커 브리핑 하면서 네. CT에서 APR, 아모레퍼시픽, 파마리서치 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픽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APR과 아모레퍼시픽이나 파마리서치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파마리서치처럼 돌려 나오면서 올라갈 것들을 보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그냥 가는 APR이 좋다고 보세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확실한 거는 가는 애들이 간다라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뭐 둘 다 뭐 선호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밑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 쪽보다는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훨씬 좀 익숙하고 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추세 추종 전략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저라면 성향이 좀 맞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성향에 따라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워낙 강세장이고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영조 소장님은 오히려 APR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